주식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의미 있는 급등이 나왔죠. 19.28% 급등하고 정확하게 12만원 터치하고 살짝 밀린 그런 모습입니다. 3개월간의 기간 조정, 횡보의 기간을 마치고 급등의 축포를 쏘아 올린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2개월 전에 9월 8일자에 안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 길어질수록 상승 파동이 길다라고 이렇게 9월 8일자에 안내드렸던 영상입니다. 기간 조정이 3개월 정도 나왔죠.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빠질 수 있어도 결국은 이런 급등의 W자의 형태, 이런 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형태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W의 형태의 차트였죠. W 차트의 모습을 나타내고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너무나 저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가 시총이 당시에 1조 6천억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7조, 당시 7조였고 현재는 이제 9조까지 올라왔죠. 에코프로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63억이고 매출액이 4084억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에코프로비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액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51%를 갖고 있는데 전체 대주주 물량 다 포함해서요. 최대 주주 포함해서 51%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연결 기준으로서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이 다 반영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기금은 에코프로비엠보다 에코프로를 선호해요. 이유는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9조인데 에코프로는 시총이 2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이죠. 자, 에코프로비엠이 9조라면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에코프로는 4조 5천억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연기금은 에코프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 달만 해도 143억에 매수를 했죠. 개인도 눈치가 빠르죠. 개인도 한 달 동안에 100억을 샀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샀죠. 에코프로비엠과는 좀 다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도 사고 있지만 연기금은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은 약간 고평가된 측면이 있다라고 연기금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에 의해서 에코프로도 그의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 400억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그러면 모회사의 지분율이 51%니까 그 절반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400억의 이상의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에코프로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은 주식수가 좀 더 많고 2,100만 주에 시가총액이 9조 3천억인데 에코프로는 주식수가 1,800만 주 정도가 되고 시총이 2조 1천억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고 또 주식수도 적기 때문에 운용에 있어서 좀 편하다는 이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보다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기간 조정을 마치고 급등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지만 좋은 점은 일단 주가가 레벨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여기서 이제 레벨업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에 보여줬던 가격대가 이제 매물대의 지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NCM 계열은 매출에 차질이 좀 빚을 수 있죠. 테슬라가 이제 LFP 배터리로의 전환을 선언했기 때문에 NCM 계열의 매출은 단기적으로는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LFP는 저가형 배터리죠. 그래서 저가형 모델에 적용되고 NCM 계열은 좀 고가형 모델입니다. 테슬라가 공급하는 모델이 스탠다드 저가형 모델이 있고 또 고가형 모델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FP 배터리가 선호되는 상황 때문에 매출에는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의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3분기 이전의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부터의 매출은
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보다 하회할 수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고가 경신을 이제 하고 나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됐죠. 이 의미는 기간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매물대 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물대 지지 가능성이 있어서 11만원대, 12만원대의 박스권의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하긴 했지만 오늘 심리적인 저항값인 12만원, 정확하게 12만원을 터치하면서 주가가 약간 밀리는 듯한 움직임인데, 이게 심리적 저항값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가가 예를 들어서 9만원에서 거래되는 주가가 10만원 가면 10만원이 심리적 저항값이 됩니다. 또는 19만원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20만원 가면 그 가격은 또 심리적인 저항값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이드 같은 주가도, 이메이드도 오늘 19만 9,100원이죠. 19만 9,100원까지 갔다가 20만원 도달 못하고 좀 밀리는 듯한, 20만원을 심리적인 저항값으로 여기고 19만 9천원대에서 좀 약간 하회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 자, 에코프로도 정확하게 12만원을 터치했지만 밀린다는 거.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격대, 심리적 저항값의 가격대에 오기 전에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여줬던 이 기간 동안에 매물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이죠. 레벨업이 되면서 이제 이 윗단계에서 주가가 또 오르내림을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의미 있는 급등이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더 크게 상승한다라기보다는 당분간은 박스권의 전개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됩니다. 예측해본다. 그래서 박스권 전개를 본다 그러면 하단에서는 매물대 지지를 받는 하단에서 매수, 또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렇게 박스권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으로 봐도 괜찮다는 것이죠. 에코프로는 물론 가야 될 길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해서 도달할 목표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높죠. 중장기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해서 도달할 목표가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목표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에코프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문자 주시면 중장기로 바라볼 최고 목표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매출의 차질을 빚을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로 봤을 때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올해는 1,300억의 영업이익인데 2년 뒤는 3,000억의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000억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히 10만 곱해도 3조가 돼야겠죠. 단순히 10만 곱해도 이것을 참고로 생각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도달할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에코프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